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수소는 바보짓이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가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좁혀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형차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보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형차를 만드는 기업을 갖고 있진 않죠. 여기서 대형차란 트럭 정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나왔으니까 트럭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이라 불리워지는 부류고요. 크기는 우리나라의 대형 SUV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이런 픽업 트럭이고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F150. 그래서 포드는 전기차로 이 F150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픽업 트럭 시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빠르게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한 기술로는 대형 트레일러를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로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일론 머스크가 시도를 했겠죠? 배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수소에 비해선 적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죠. 추운 겨울 핸드폰 배터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너무 높아도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세계화가 종식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무기화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에 필요한 희귀 광물들을 꾸준히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희귀 광물이란 의미는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 뜻이고, 이런 원소들은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나 초신성의 폭발 같은 상황에서만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도시광산이죠. 폐 배터리에 있는 희귀광물을 다시 추출해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접근은 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희귀광물의 양을 줄이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꿈이 있죠. 바로 화성 탐사죠.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화성을 간 것이 아니라 화성을 갈 노잣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죠. 발사체를 열심히 쏘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화시켰죠. 작년에만 해도 100여 회를 쏘아 올리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동시에 자신의 통신위성도 쏘아 올렸습니다. 이 통신위성으로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위성 인터넷입니다. 위성 인터넷 가입자가 현재 150만이 넘어가면서 이 또한 수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진출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사체 산업과 수소는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와 나사에서 만든 발사체 모두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기본적으로 수소 넷에 탄소 하나가 붙어있는 분자입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죠. 천연가스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메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소를 액화하기 어렵고 액화수소를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이고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탄의 분자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수소 산업에서도 메탄을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생산과 저장에서요. 북한이 열심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유에는 ICBM이 있죠.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탄 2에 원자 폭탄이 들어가게 되면 원자탄이 되는 거죠. 사우디는 최근 원전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AE도 이미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있죠. 석유가 많은 나라들이 왜 원전을 설치할까요? 사우디의 경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반을 자국 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출할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만일까요? 안보와의 관계는 없을까요? 중동에서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원자폭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우디의 주적은 이란입니다. 이란도 거의 다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에 기댈까요? 중동의 국가들이 수소 산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사막에 태양광을 깔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주변 국가, 그리고 멀리 있는 국가에도 수출을 하고 싶은 거죠. 전기선을 이용했을 때 좋을 수도 있으나
은근히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건설도 쉽진 않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죠. LNG 파이프 같은 방법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이 파이프 안에는 수소가 흐르겠죠. 그래서 수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철강 산업에서도 수소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인류는 철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철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원소죠. 그런데 철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산소랑 붙어서 존재합니다. 녹슨 철이죠. 이렇게 녹슨 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를 떼어내야 되고, 이걸 떼어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석탄으로 만든 코오크스를 이용했습니다. 코오크스는 일종의 숯이라고 보시면 되고 탄소 덩어리입니다. 산화철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순수한 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녹슨 철에 들어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되고, 그리고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죠.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 이 수소를 생산, 그리고 운송, 저장 모든 부분에서 연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전해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시키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를 일으킬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이용하면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가 되는데 한 번에 손실이 일어나고, 그 전기에너지로 다시 한번 수소를 만들 때 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요.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천연가스 개질입니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빼내면 수소가 잔뜩 나오죠. 하지만 탄소가 나온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우죠. 그런데 최근에 화이트 수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중력과 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소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많다 해도 운송 그리고 저장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소를 왜 그대로 운송, 저장을 못할까요? 너무 작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의 1번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장과 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압축을 하려면 거의 절대온도 0도 가까이로 낮춰야 되는데, 이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죠. 이러한 이유들이 일론 머스크가 수소를 바보짓이라고 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사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이 러우 전쟁 이후에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고 전 세계에서 비난 아닌 비난을 보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석탄 발전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독일이 석탄 발전을 돌린 것은 임시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방법을 마땅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정확하게 얘기해서 배터리를 이용한 ESS를 상용화했고, 이걸 이용한 시스템을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BESS라고 부르더라고요. 배터리 전기 저장 장치라고 불리우는 거죠. 또 하나의 노력이 수소를 이용한 겁니다. HESS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BESS에 비해서 HESS가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거의 200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전기차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가정집에서 수일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산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HESS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물론이고 빌딩, 공장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수소는 바보짓이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국은 산유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화학단지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화학 플랜트입니다. 수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송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화학산업입니다. 기존에 한국이 하고 있었던 석유화학산업이 수소화학산업단지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한국의 화학업체들은 석유산업으로 1차 성장을 했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통해서 2차 성장을 했습니다. LG화학도 엔소를 낳았으니까요.
수소산업, 여기서도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1970, 80년대 석유화학 붐을 타고 한국의 화학공학과가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화학공학 쪽에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탄소 제로, R이 100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유럽이 탄소를 배출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일 태세를 다 갖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어디선가 수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만들어낸 재생에너지를 잘 보관하고 유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남아도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육지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미국도 수소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유는 그들은 수입국이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GDP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수소가 바보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형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화학산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